최근 들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 중반으로 치솟았고 교회, 헬스장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 방역의 시기와 방법은 집단 감염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조정된 수치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에서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양천구의 목사랑시장 상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로 급증한 가운데 서울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4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47명으로 지난 2월 이후 약 2달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종교시설 등을 매개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송파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8명 늘어 11명이 됐고 광진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환자는 7명 증가해 32명이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사례는 91명으로 13일 전체 신규 확진자의 36.8%를 차지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관련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서울형 거리두기 이른바 상생 방역은 자영업자의 밤 영업 시간을 늘리고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서울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방역의 시기와 방법은 집단 감염 추이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또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인천시와의 형평성을 포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최종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여론은 지금 손성혜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많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 중반으로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할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4차 유행 현실화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이 때문인지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방역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역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형 지방형 다를 이유가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서울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준다고 했을 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은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질 것인지도 궁금을 하고요. 아이들은 지금 모든 생활을 단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생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까지의 규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앞으로 더 길어질 것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시민들이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이제 다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니까 그런 점도 약간 고려해 주시면은. 정말 호프집은 9시나 돼야 손님이 들어오는데 10시에 끝나는 건 그거 뭐 장사 하지 말아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벌써 1년 반이 가까워지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자영업자들 너무 지쳤어요 이제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민 대부분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이거 PCR 검사 받아보시면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진단을 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을까도 의문이기도 하고. 자가 키트 그거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뭐 15분, 20분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QR 코드 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달라고 난리치는데.
전문가들은 영업 형태별로 영업 제한 시간을 달리하거나 업소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속항원 검사 키트가 이제 민감도, 실제 확진자를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 빈도가 낮다 보니까 신속항원 검사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바꾸는 것은 밀집도 완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제 2, 3차 이렇게 막 섞이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이제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곳곳에 빈틈을 찾아 무섭게 파고들면서 4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대해선 치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의 중점은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도입을 해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의견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가 진단은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네,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순희 양천구 의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순희 의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형 거리두기, 업종 간의 운영 시간을 세분화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서울형 거리두기의 일부 취지는 공감합니다. 네, 그러나 서울은 인천, 수원, 경기도 일대가 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도로 교통만으로 밀접한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수도권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인 시행을 감행한다면 국민들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하면 4차 대유행을 촉진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 시설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은 이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영업시간을 연장할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자가 진단 키트의 민감도가 18%에서 90%로 들쑥날쑥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10명 중 2명만 양성으로 진단하는 오진이 나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숨은 감염자를 슈퍼 확진자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4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와 위험을 느끼고 있는 궁차대한 상황입니다. 불난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휘발유를 들이붓는 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금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또 소상공인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해를 넘겨 장기화되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좀 많이 지쳐가고 있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 등 민생 문제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절제와 관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생명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혁과 방역은 모두 중요하며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방역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천구민, 서울 시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두고 방역과 민생을 모두 챙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문가들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한 공개 시기와 적용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희 양천구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양기월 은평구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양기열입니다.
네, 우선 의원님께서도 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듣겠습니다. 백신 보급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이 골목 상권은 끊임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백신 보급 속도가 너무 더딘 만큼 막연하게 기존의 방역 수칙을 가져갔은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형 거리두기의 골자는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영업시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전파 가능성이 높고 또 자가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선별검사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자영업자들의 업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 영업 정지와 같은 방역 정책들은 개선돼야만 합니다. 다만 자가 진단 키트 도입과 관련된 이 의료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신중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화된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현재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행정에서도 이 국민들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역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향후 백신 보급 속도가 앞으로의 민간 소비와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허나 이 부족한 백신 보급에도 항상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일상을 지키고 계신 우리 은평 구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서 두 분 의원께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공언했던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접수 진행된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하기로 했던 시정 질문도 6월 정례회로 미뤘습니다. 조상호 대표위원은 이번 결정은 서울 시민에게 정쟁이 아닌 소통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은 109명으로 이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장보기 등 각종 변화가 주목되는 양천구 목사랑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목사랑 시장은 50년 전에 노점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시장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요. 우리 시장이 온라인 판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 곳곳을 누비는 오토바이들. 점포 80곳에서 파는 각종 음식과 식품 등을 손님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냉 2개하고 김밥 3줄이요. 네네. 시장에 가지 않아도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2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장보기 서비스입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고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빨리빨리 배송해 주고 안전하게 배송하니까 다들 좋아하십니다.
싱싱 달리는 오토바이,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한 가게. 카메라가 닿는 곳마다 신선한 해산물을 보여주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천서 새벽 5시면 입찰을 해요. 수협에서 배가 들어오면 입찰해가지고 이제 전부 바다에서 바로 들어온 걸 입찰하니까 항상 싱싱한 것만 팔아요. 그래서 아파트 엄마들이 나오시면 단지 아파트 엄마들이 나오시면 바다에 온 것 같다 할 정도로 싱싱하다 그래요. 노릇노릇한 생선구이도 별미 중 하나입니다. 시장 가득 폴폴 풍기는 생선구이 냄새에 군침이 절로 나는데요. 한 가지 전략이죠, 그것도. 냄새 풍기는 것도. 손질해서 간을 하고 숙성시켰다가 직접 구워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선을 구우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이래갖고 이렇게 구운 생선을 갖다 드시는 게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생선 얘기하기 무섭게 고양이들이 보이네요. 과일가게 사장님과 동고동락하는 중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새끼들이 버리고 가고 이제 불쌍한 애들이 있으면 저희들 집으로 데리고 와요.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한 30마리 돼요. 여기 있는 게. 한 집에도 한 몇 마리 있고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뭐 잘 있냐 그러고 이름도 다들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름도 불러주고 쓰다주고 가고. 쇠를 다듬는 소리가 들려 찾아간 작은 철물점. 열쇠 작업에 몰두하는 사장님이 보입니다. 뒷모습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여자 사장님이네요. 여자분들이 열쇠를 깎는다니까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일할 때 정밀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깎아야 돼요. 저는 이제 열쇠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잘 맞아요. 열쇠를 해가시면은. 동네 맥가이버가 따로 없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손님 발길이 모인 곳에 들렀습니다. 붕어빵처럼 닮은 두 사장님. 모녀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 서로 좀 더 의지가 되죠. 제가 힘들 때 엄마가 더 많이 해주시고 엄마가 힘들 때 또 제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힘든 편이에요. 저희가 뭐 조미료도 쓰지 않고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반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료도 좋은 걸 쓰고 직접 농사도 짓고 하니까 많이 와서 먹고 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언제든 함께 한다는 김명란 박성철 부부. 따뜻한 부부의 모습과 더불어 알록달록한 꽃들로 눈도 코도 행복해집니다. 혼자는 하기 힘드니까 혼자는 꽃가게를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거진 20년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직장을 다니시다가 같이 합류를 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를 지원군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묶여 있잖아요. 생활들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 가게 앞에 지나가시면 거짐 발걸음을 멈추시죠. 목사랑 시장에 오시면 먹을거리도 많겠지만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꽃들도 많이 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사랑한다면 목사랑 시장 이용해 주시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곳. 비대면 장보기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곳. 정이 있고 사람 냄새 나는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양천구 목사랑 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수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아소 일본 부총리는 마셔도 괜찮다고 말을 해서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라면 왜 바다에 버릴까요? 생수병에 담아서 일본 강요들이 매일 마시거나 아니면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